은행들의 대출이 이제 점점 깐깐해지고 있답니다. 웬만하면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대출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가 이제 눈에 많이 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2025년 이제 하반기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기 전인 상반기인 지금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위기가 그닥 이렇게 좋지 못하죠. 은행 창구에 대출 상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출 한도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금리는 16%일 거예요. 그게 그네들 멘트인가 봅니다. 그 6%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이 좀 더 좋다라고 하면 금리 조금 내려가는 거고, 안 좋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3%인데 그냥 가상금리를 그 3% 플러스해서 한 3% 가량을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이게 그네들의 이제 지금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도 심사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지금은 대출을 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을 웬만하면 줄이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연장하려 하면 죄송한데 10%에서 한 20%는 갚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결국 이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출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주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빚을 왕창 내 가지고 집을 산다, 빚을 왕창 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은 절대 그럴 시기가 못 된다라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가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주변에서 이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으니까, 혹은 집을 지금 사면 괜찮으니까 빚내라,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기승전 빚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빚을 내면 그 빚으로 인한 뒤집어 쓰는 건 그 빚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빚은 제일 무서운 거다. 그리고 빚지지 말라.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 처지가 빚을 안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빚 안 내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빚을 내지 말라는 건 이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빚을 최소로 내고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선언적인 이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빚을 지고 있으면 남들 전부 다 빚 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없고요, 플러스 자산이고 나머지 2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고 나머지 4명 정도만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빚쟁이 40% 안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빚지고 있다고 남들도 다 빚지고 있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영끌들 희망팔이 하느라고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빚져가지고 허덕이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하네요. 왜냐, 영끌들 이자 올라가지고 빚 갚느라고 허덕이며 살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도맡아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들 혹은 좋아하는 비싼 음식점, 여행지 아주 여유롭게 조용히 누리며 산답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황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즐기는 호텔 뷔페나 아니면 아주 좋은 여행지에 사람들 없어서 여유롭게 우아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시샘도 나긴 하지만 어쩌면 그네들의 말도 지극히 맞는 겁니다. 왜? 지금 그네들은 돈을 쓰는 이 상인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빚쟁이들은 더 우울하게 살죠. 10만 원만, 5만 원만, 20만 원만 이렇게 얘기하며 부모들에게 졸라댈 것이고 지인들에게 또 얘기하겠죠. 그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나의 속사정을 불편해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참 말이 잘 안 나오는 얘기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살아가는 게 하다 안 되니까 부모에게 얘기하고 형제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참 씁쓸한 요즘입니다. 살아가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이들이 앞으로는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글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그래도 또 살아가야죠.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 잘 맞춰서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 창구에서 대출 10% 20%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대출 안 나온다 그러고 금리 더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한 6개월 지나면 여기에 맞춰 적응합니다. 아, 대출 금리는 6% 7% 이 머릿속에 거의 각인되는 거죠. 6% 7% 그리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영끌들 중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연체해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아니면 또 이렇게 0.2% 0.3% 계속 올라가는 이 자기네들 이 감당해야 될 대출이자 또 그에 맞춰서 허덕이며 미친 듯이 사는 거죠. 이 대출이자 100만 200만 원 더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이 본업 말고 부업을 하나 더 뛰든 아니면 이 와이프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라도 좀 더 벌어야 그래야 이제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엄마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 부모의 손길을 엄마의 손길을 못 받으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이 애들의 인생도 그리고 가족의 삶도 이 엉망되는 거죠. 집에 이 엄마가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한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면요 이 가정이 휘청거리는 거죠. 대출 잘못 받았다가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말해주는 하나의 예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